이 정부 대책이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공급 확대 또 6.27 대책처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뭐 대출 규제 대책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합 대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한 4가지인데 집값이 오를 때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되잖아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 경우도 있고, 금리가 내려서, 그리고 또 대출, 그럴 때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의 방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금 대책이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매를 제한한다든지 또 청약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종합대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이 한 가지 대책이 나올 때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 효과는 훨씬 크다. 이런 점은 알고 계시죠. 6.27 대책은 단편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이라고 이렇게 나온 바람에 시장에 지난 2개월 동안 예상보다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7 대책이 나온 2달 후에 다시 9.7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하죠. 서울의 집값이 안 잡힌 것입니다. 오늘 9.7 대책을 보면서 저는 과연 서울의 집값이 9월 가을 이삿절 성수기를 맞아서 잡힐 수 있을까? 잡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줄면서도 우리가 강용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소위 하이엔드 주택, 똘똘한 한 채 이런 주택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평을 하면 이번 대책은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원이 다른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특히 공급 확대의 방점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뭐 예상했던 대로다. 그런 면에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9.7 대책만으로도 과연 전국적으로는 모르지만 6.27 대책 이후에 잠시 거래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었던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과 용산, 이게 이제 규제 지역이어서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의 집값은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강남과 용산뿐만 아니라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성동이나 광진, 그 다음에 목동, 여의도 이런 지역까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나름 상당히 심층 고심한 흔적은 저도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시행 자체가 LTV가 규제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이라고 그랬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LTV가 뭐죠?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억짜리 주택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걸 4억까지로 줄이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걸 이 6.27 대책 때는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하루 사이에 그 많은 편법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바로 월요일부터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투기꾼들이나 편법을 사용해서 하지 못하도록 고심한 흔적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가격 이번에 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6.27 대책에도 발표하고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소폭의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이게 지금 이번 대책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 보급률을 꼽고 있어요. 100%라는 뜻은 주택수와 가구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택수가 많아요. 근데 이건 지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은 선진국에서는 100이 아니라 105로 보고 있어요. 5%는 마찰 실업률처럼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이해됐죠? 제가 거듭 말하지만 서울의 집값을 잡지 않는다면 이 지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아무리 여러 번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느냐의 첫 번째 이유는 서울의 집값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면 실수요자를 비롯해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결국 경기도와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도권이 오르죠. 그 수도권이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 부산, 대구, 광주 대도시로 확산이 되었다. 이게 지금까지 집값이 오르는 상승 패턴 모습이었어요. 전형적인.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낮은 서울의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발표만 보면 뭘 하겠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좀 구체적 있는 실행 대책, 액션 플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이 대책만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보완 대책이 액션 플랜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수도권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국토부가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인 진단에서 올바르게 진단한 것이죠. 지난 3년간이 누구였어요? 예, 윤석열 정부였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 3년이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17년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부터 공급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집값이 얼마나 부족했나 하는 거는 우리 YTN 고종환 TV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적으로는 한 80만 가구지만 서울이 절대적으로 47만 호 정도가 부족해요. 지금 서울이. 주택 보급률을 105로 봤을 때 서울의 주택 가구 수가 410만 가구예요. 그리고 서울의 주택 수가 387만 호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92.5%예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주택이 부족하다 하는 거. 387만 주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 40만 주택은 이상 가구가 부족해요. 이걸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 경기도와 인천까지 합하면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착공 물량에 방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져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주 물량이에요. 준공 물량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필수 지식이에요. 뭘까요? 아파트 기준에요.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기간은 4년에서 5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적어도 인허가 물량을 보면 4,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알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착공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의 기간은 타임렉은 보통 한 3, 4년 정도 됩니다. 분양해서 입주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청약하는 사람은 분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한 2년 반 정도 돼요. 3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은 굉장히 현명한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지금 발표할 때 착공해서 지금 13만 5천 가구를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정한 공급 물량이에요. 13만 5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